그 옛날에는 뭐 한 1회부터 한 3회까지는요 거의 시험을 거저줬던 시절이라 그 학원의 원장님들이 그렇게 그 시험 보러 갈 때 공부 좀 실력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따로 불러요. 그래서 내가 원서 접수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그 원서를 접수해서 가서 시험장에 가서 앉으면 그 대각선 쪽으로 잘하신 분이 앉아 있으니까 아침에 시험장 갈 때 세수하시고 눈 좀 마사지 좀 하셔갖고 자기가 잘 보이는 쪽으로 보면 된다.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안 보이면 이 책상을 끌어가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 같은 데는 감독관이 이제 서로 좀 알고 그러니까 왜 어르신 알만한 분이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막잖아요. 이렇게 막잖아요. 못 보게. 그럼 그 어르신이 그 감독관을 밀어채치고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랬던. 근데 지금은 지금은 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 감독하는데 막 어떤 분은 답안지 시간 지나갖고 답안지 작성 못하고 갖고 있는데 감독관이 가져가다가 찢어져갖고 바닥에 막 앉아갖고 막 나이 50대 초반 되신 분이 막 엄마 아빠 불고 울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또 시험이 한 4년 전부터 어려져갖고 굉장히 지금 각 학원마다 제가 그 제주도하고 부산만 빼놓고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게 봤습니다. 하여튼 노량진 종로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다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재작년까지는 저쪽에 목포, 광주 이렇게 전주 이렇게 하다가 작년부터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이제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하여튼 이런 쪽으로 이제 하여튼 경상도 내로 이제 다시 거듭났습니다. 학원 다녀봐도 요즘은 시험 문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작년에 진주의 어떤 젊은 30대 초반 분은 점수가 2차 과목이 70점이야. 그런데 떨어졌어. 왜냐면 공법이 37.5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해 그거. 점수 남아 돌아가는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한테 당부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제 이름은 제가 이제 공시법을 가리키고 자 이렇게 공시법을 가리키고 제 이름은 김동인입니다. 방금 아침에 그 체온을 쟀더니 36.3도입니다. 하여튼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 얘기는 절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절대 시간. 그래서 어떤 65세 되신 그 교장 선생님으로 학교 퇴직하신 분이 학원에 오셔갖고 공부하시는데 오전에 수업을 들은 거를 자기가 복습을 해보니까 한 5시간 정도 딱 걸리게 됩니다. 5시간.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내내 꾸준히 하셔갖고 학교 하셨어요. 65세 되신 분이 여러분 65세 안 되셔서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떤 주부님은 이제 30대 중반뿐이 안 됐는데 깜빡깜빡한대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나이에 깜빡깜빡하나? 그래서 왜 깜빡깜빡하냐 그러니까 교수님이 새 낳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할 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층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튼간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65세 되신 분이 학교했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걸 또 꾸준히 하루에 5시간 이상. 그래서 그런 절대 시간이 필요하니까 주변 정리 좀 하셔야죠. 이제는 어디 돌집이나 결혼식장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잔치를 해. 사람이 오는 게 좋아요? 돈만 오는 게 좋아요? 돈만 보내세요. 돈만 보내고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공부 중요한 게 그 얘기. 근데 두 번째 얘기는 그 시험범위 얘기인데 제가 조금 마스크가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태어나기가 좀 약간 비대칭 같은 거 이렇게 태어나갖고 잘 받쳐주지 못해요. 그리고 김이 서리고 막 그래갖고 말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혹시 하여튼 그 불안하신 분은 여튼 요쪽 앞으로만 안 다니시면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제가 한번 그 고속 촬영으로 한번 보니까 제가 팀 튀기는 게 그 한 두 발뿐이 안 가더라고. 해봤어요. 신호해봤어요. 안 가니까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1회부터 31회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범위만 공부하면 돼요. 그것도 30년 만에 한번 나왔던 거, 20년 만에 한번 나왔던 거 그런 거 안 봐요. 적어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죠. 최소한 10년 이내로 나왔던 거 그것만 계속 반복할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요즘은 옛날에는 뭐예요? 제가 이제 그 12회 때 가리키는 학생분 한 분이 30대 후반의 주부님인데 수석을 했어요. 수석. 근데 점수가 뭐였냐면 96.6이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를 마. 나중에 이용만 당해. 어? 우리 보던 우리 과가 아니야, 우리 과가. 그럼 우리는 뭐 이거 뒤집으면 뭐예요? 이것만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뭐예요? 그 점수 분포가 그 2조 백자 모양으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골고루게 이렇게 자 이렇게 분포됐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다 분포가 그 우주선 모양으로 어디에 다 분포됐어요. 지금 다 60점대에 분포됐어요. 그래서 학원마다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한 두세 명씩은 꼭 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하고도 막 그럴 거야, 막.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절대 공부하시는데 무슨 고득점 생각하지 마시고 전략을 잘 짜갖고 내가 공부를 해서 점수가 나올 만한 과목을 확실히 한 다음에 뭐예요? 자, 그걸 점수를 팍 올려놓고 나머지는 해야 되지. 절대 뭐예요? 무슨 골골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그 과락 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거. 원래 그래, 국가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법을 만약에 어떤 분이 모의고사 보는데 70점 받고 80점 맞죠? 사귀지 마. 그런 사람은 사귀면 안 돼. 그건 일부 한두 명에 불과하지 절대 쉽지 않아. 아니, 공법 좀 수업 좀 한번 들어봤죠? 예? 그게 어디 인간이 배울 과목입니까? 쉽지 않아, 그거. 근데 안 하면 까락 나오니까 하긴 해야 돼, 그거. 그래서 오로지 공부를 하면서 막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오르는 게 보이는 과목이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업체에서 동영상 하는데 어떤 분이 뭐 학교 가시고 문자를 하나 올라왔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저는 지적 12문제를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등기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유일한 과목 중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다 맞을 수 있는 건 그 지적분이 없어요. 다른 건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맞기가 쉽지 않아요. 종이사건 뭐 80점, 90점 맞는데 100점 갖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틀리긴 틀려요. 그래서 점수 나올 만한 과목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여튼 시험 범위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된다고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별표하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31회까지 1회부터 31회까지 그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 이거 몇 번 나왔다 알고 있으니까 그 중요하다는 것만 그것만 공부하고 그것만 정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지적 한 10문제 이상 맞고 등기도 한 반타작 해갖고 우리는 한 16문제로 승부를 걸고 그 세법은 16문제인데 반타작하면 한 8문제 나오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60점으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갑니다. 그렇게 전략을 자기가 짜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가 어딘가 하는 고민할 거 없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뭐 그게 시험 범위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절대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 피곤해서 주무시게 가다고도 내가 별표하라 그러면 깨고 별표 해놓고 다시 자보세요. 그건 해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공부 방법인데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자, 일단 뭐가 중요해 이거.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해. 이해하는 게. 자,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시험은 자, 제한된 시간에 푸는 거예요. 그 예컨대 만약에 그 민법도 뭐 1차 과목도 민법하고 학교론을 100분 줘요. 그 100분 주니까 자, 우리가 OMR 카드를 OMR 카드를 모의고사 볼 때 매일 연습해야지. 그거 OMR 카드 못 작성 못 하는 분들 많으세요. 갑자기 나중에 막판에 10분 남았다, 뭐 20분 남았다, 1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막 그러죠, 감독관이.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감독관이 20분 남았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조용히 해요! 그렇게 갖고 그런 사람이 있어.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다 풀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막, 다급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럼 막 떠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왼손으로 자꾸도 떨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거. 연습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OMR 카드를 작성하려면 15분 정도는 OMR 카드 작성 시간을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일단 민법을 그 학계론을 30분에서 35분에 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을 40분, 50분, 45분에서 50분 얘기 나오는데 여튼 40문제를 만약에 1분에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민법 중에 대여섯 문제는 이렇게 한 뼘짜리게 3뼘짜리. 이게 한 뼘이 채워보니까 600자. 그러면
600자라는 글자를 내가 읽고 내가 읽고 답을 딱 뭐 답이 틀리든 맞든 답을 딱 찍는 게 몇 살까지 찍냐 해서 관리공단 시험 주최 측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나이층별로 이렇게 모셔다가 문제를 주고 풀어보라 해갖고 얼마나 푸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답이 틀린 건 고사하고 하여튼 간에 딱 600자 딱 읽고 답을 딱 찍는 요 시간까지 딱 1분에 풀 수 있는 사람은 30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가 뭐예요? 나이가 40대부터는 그렇게 1분에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 70 넘으신 분은 70 넘으신 분은 이렇게 두 줄 읽다가 뭐인지 몰라갖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 실험 결과가 그래요. 여튼 간에. 그런 나이 드신 분을 비하하고 이런 저는 전혀 없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게 현실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싸움인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읽냐는 얘기예요. 핵심 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해하고 암기하는 핵심 단어로도 방법.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읽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핵심 단어를 보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시험장에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샤프를 아주 예쁘게 이렇게 줄거하면서 시험 보고 있죠? 그 사람 잘 그냥 꼼꼼히 쳐다보세요. 자세히 쳐다보세요. 왜냐면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니까 꼭 쳐다. 절대 그런 식으로 읽으면 시간 내에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 청주에 몇 년 전에 청주에 어떤 분은 73세 되셨는데 한 번도 1년 동안 이 민법을 제한된 시간에 있죠. 40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 시간이 없는 거야. 딱 30문제만 딱 풀면 시간 종쳐갖고 시험지 내야 돼. 그 10문제는 뭐였어요? 그냥 자기가 3월생이라고 3번 맞죠. 3번 쳤어요. 3번.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암기를 하든가. 왜? 제한된 시간에 풀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지를 9시에 나눠줘서 밤 9시에 끝난다 그러면 다 웬만하면 붙어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제한된 시간에 풀으니까. 그래서 어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은 60에 공부를 시작해서 71살에 붙었어요. 몇 년인가 계산하지 마시고. 그분은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아예 6년 지나서부터는 새로 오신 주부님들을 모아다가 가르쳐. 자기가 점심 먹고. 그분만 떨어져. 왜? 그 제한된 시간에 풀지를 못하는 거야. 알긴 많이 알아도. 그때만 생각 안 나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면 뭐라고? 암기하든가. 그 다음에 우리 키워드. 방금 얘기한 대로 뭐예요? 핵심어 있죠? 이 핵심어를 빨리 보면서 뭐예요? 풀어가는 습관을 들이자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한번 해보자죠. 그럼 우리가 이 재산세라고 하는 걸 냅니다. 재산세라는 걸 세금을 내죠. 그 재산세를 왜 내는지는 다 이해를 하죠. 그렇잖아요. 세금 내야지만 국가가 살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 이해하죠. 왜 내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본인도 재산세 내시죠. 재산세 내시죠. 그래 다 내고 알아요. 재산세 낸 거. 근데 만약에 세법 시험 문제는 이제 이해를 했어. 근데 왜 암기해야 되냐면 이제 세법 시험 문제가 뭐가 나냐면 다음 중 건물분 재산세는 몇 월에 내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럼 건물분 재산세는 몇 월달에 내요? 그봐 그 얘기가 내 얘기가 그 얘기야 지금. 다 뭐는 하는데 이해는 다 해. 근데 답을 시험 문제 나오면 못 찍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다 내면서 무슨 입에서는 무슨 세금이 왜 이렇게 나면 나라가 어떻다니 막 그냥 죽이기 싶다느니 별소리 나면서 제가 흥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잘 보자니까. 그러면 건물이죠? 건물이에요. 건물이면 보세요.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몇 월 같아요? 그래 7월에 내는 거야. 7월에.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신경 쓰면 별 문제가 없는 거 그냥 그렇구나 이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 새끼는 공부를 막 새벽까지 하고 날 새면서 해. 점수가 왜 안 나와? 알아. 물어보면. 근데 뭐예요? 그 시간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만 보면 시험지와 똑같이 백지가 되는 거야. 머릿속에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 차이다니 그 차이. 그럼 당연히 토지분 재산세는 지가 이거 땅지자잖아. 땅지자 땅이야 땅. 그럼 이 지를 뭐예요? 알파벳으로 하게 되면 A, B, C, D, E, F, G, E, G 글자가 뭐가 어떻게 생겼어 이거? 그게 9월이야. 노래도 있잖아. 지지지 노래도 있잖아. 노래도. 그러니까 외우라는 이게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아니, 너무 저기 한 거. 자, 우리가 이제 국사는 아니까, 국사를 한번, 국사 같은 건 아니까, 삼국시대 같은 거 알잖아요. 삼국시대 알죠? 그 삼국시대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있어요. 자,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야. 신라죠? 자, 그러면 이 신라라는 나라가 백제가 하도 뭐야, 딴지 걸고 그러니까, 위협을 끼죠? 그래서 누구하고 이거 고구려하고 중국 어떤 나라하고 이렇게 종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관계 이렇게 구축하니까 백제가 불안을 느끼니까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백제하고 이 쪽발이 나라하고 쪽발이 섬나라하고 외교관계를 이렇게 맺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뭐 국사 배운 지가 무슨 30년 됐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 들어보셨죠? 그 이제 국사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시대적인 상황이 몇 세기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애들 학교 다니면서 이거 뭐 4, 5학년 때 이거 분명히 이거 물어봐. 이거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고 물어봐. 그 이게 몇 세기냐 물어보면 그 몇 세기일 것 같아요? 1세기예요? 2세기 몇 세기일 것 같아요? 예? 4세기 맞아요. 이게 4세기 이렇게. 이게 4세기야 이렇게. 이게 4세기. 4세기 이게 4세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과연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하고 중국의 어느 나라하고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냐? 그 나라를 물어봐요. 중국의 어떤 나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자 용필이 형을 알아. 노래 최근 나온 노래가 그 바운스 다음에는 안 나왔죠. 바운스인가 뭔가 바운스 다음에 안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인 노래는 그 꽃피는 저 동백섬 돌아와요 부산항 있죠. 그럼 그 꽃피는 뭐라고? 동백섬이에요. 동백섬. 그다음에 뭐예요? 섬 있죠? 동백섬에 꽃피는 동백섬. 동진이죠, 동진. 그래 한 번씩 이렇게 외워두면 이해는 다 해.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근데 문제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찍어야 되잖아, 찍어. 이해했죠? 초등학교 2학년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그 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미닭이 결함을 품으면 병아리가 된다. 그래서 너희들도 엄마가 막 이렇게 설명을 다 해요. 그 꼬마들도 9살 먹은 꼬마들도 다 이해를 해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 과연 어미닭이 며칠간 품어야지만이 결함이 나오나.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며칠인가?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다 이해하고 물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장에서 답 써라 그러면 못 써. 그렇잖아요. 못 써. 연습시켜야지. 그럼 닭이 글자가 이렇게 빨리 쓰면 그러니까 이게 며칠이에요 이거. 21일. 연습을 시켜야 돼. 외우게 하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건 달리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무슨 공부하는 체질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 중에 자기 스스로 하는 애들은 뭐예요? 0.0몇 %는 없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해줘야 돼. 할 수 없어. 그거는. 우리나라 체계가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부모가 얘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옆에서 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절대 애 보고 알아서 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실험 어느 방송에서 실험했잖아요. 전교 1등하는 애를 그 집에 부모가 그 몰래 카메라 달아놓고 부모가 밖에 나가고 저기 하니까 혼자 공부하니까 딴짓하고 있어. 똑같은 얘기. 그 전교 1등하는 애가 딴짓하고 있더라고. 절대 안 해. 공부 방법을 바꾸셔갖고 이제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제 정말 오래 학교하고 싶고 공부하러 왔으면 방법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 보세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니 만약에 이제 성묘 이제 내일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이죠. 성묘하러 가요. 그럼 이제 여자애들 안 가지면 남자애들은 따라가지. 그럼 남자애가 그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할아버지 산소가 어느 쪽에 있어? 위치가 있잖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 있어 물어봅니다. 근데 그 엄마는 대답이 항상 한결같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봐. 그럼 그 아빠도 전에 내려온 저희가 있으니까 이렇게 노송이 큰 저기에 가지가 맨 끝에 있는 이게 할아버지 산소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면 만약에 태풍 불어서 가지 끊어지면 이게 무슨 난리냐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기 전이었다면 그냥 살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한참 생각하다가 아직 생각이 안 나면 다음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시험 보는 건 언제까지 생각나야 된다고? 50분 이내에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우리는 꼭 시험장 가면 아침에 생각이 안 나.
꼭 밤에만 생각이 나. 밤에만. 어? 그게 문제야. 그게. 그러니까 자세를 바꾸라는 게 자세. 어떤 자세? 그것도 다 외우려고 하지 마. 내가 남자면 남자 것만 외우면 돼. 여자는 여자 것만 외우면 돼. 왜? 시험 문제 객관식은 항상 보더라도 맨 끝에 있다 아니면 없다, 긍정 아니면 부정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은 없어요. 그 자기 성향이 있죠. 자기 성향대로 나는 항상 세상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만 외워. 내 성향대로 자신 있는 것만. 내가 만약에 항상 긍정적이다 그러면 긍정적인 걸 외워. 둘 중에 하나만 외우라는 게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찍어라는 거예요. 그게. 에? 그러면 만약에 뭐 할아버지도 남자니까, 자 할아버지가 남자잖아. 그러면 할아버지 남자니까 남자야. 항상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항상 할아버지 산소는 어디 있어요? 내가 바라봐서 왼쪽에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뭐예요? 여우 같은 마누라. 여자를 우측이야. 여자 우측이야. 여우 같은 마누라 우측. 어? 다 외우라고. 하나만 외우라고. 본인 것만 외워.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래요. 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왔다. 이제는 뭐예요? 그냥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얘기 들으면 끄떡이지만 말고 뭐 하자고, 빨리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시간 5시간 이상 확보하시고 주변 정리하시고 공부하자. 두 번째는 시험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뭐 하면 된다고? 그냥 별표하라는 것만 보고 그것만 보면 된다. 만약에 별표하지 않은 걸 막 이렇게 눌러가면서 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수석, 하나는 5년짜리야. 그 얼마나 이 내용을 다 보려면 그 다 꼼꼼히 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수석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쭉 저기 하다 보니까 책이 제 것까지 포함해서 한 6권인가 7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목에 나오는 책은 웬만한 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아, 그렇죠. 제 취미가 질문 받는 게 취미입니다. 뭐가 취미라고? 질문 받는 게 취미예요. 와서 공부해 가려는 뭐든 다 질문하시면 다 질문을 받아줄 테니까 아무 책 우리 학원 책이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공시법 책은 그냥 다 보는 거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면.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지금까지 옛날에 조 맞아가면서 배웠던 공부 방식을 버리고 저 뭐 하자는 얘기야. 자, 항상 이해했으면 뭐 하자고? 암기하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타이틀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시법이라고 이렇게 자, 타이틀이 공시법입니다. 자, 도대체 공시법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게 되면 한자로 따지면 일종의 뭐 무슨 공연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국가가 뭘 만들어서 공적 방구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보여준다. 그런 얘기.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이 부동산 공시법이니까 부동산에 관련돼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려면 예컨대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거 사고 싶은데 소유권자가 누구냐 물어보게 되면 등기부 봐야 돼요. 자, 그 토지 총수가 어떻게 되고, 자, 당연히 뭐예요? 면적이 어떻게 되고, 땅 지번이 어떻게 되고, 그러죠? 그거 물어보면 대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뭐예요? 기본적인 틀이 되기 위한 그 대장하고 등기부를 만드는 절차 있죠? 그게 등기법하고 이 지적이에요, 지적. 그러면 자, 이렇게 이 공시법은 국가가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동산 등기법을 통해서 뭘 만들어서 등기부 만들어서 등기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제목이 길죠. 우리가 거기서 5분의 1만 시험 봄이에요. 왜 그러냐면 쉽게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칙량이 5개가 있는데, 자, 기본 칙량, 그다음에 뭐예요? 공공 칙량, 수로 칙량, 일반 칙량, 지적 칙량,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건 지적 칙량에 관련돼서만 배우니까 딱 5분의 1 정도만 자, 시험 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길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뭐라고 표현하자? 지적법 얘기합니다. 지적이다. 그럼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의 목적을 뭐라 해야겠냐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다라고 이렇게 입법 목적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형식적인 입법 목적이지 내심은 뭐냐 하게 되면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세금을 걷어야 돼요. 지금 재산세는 돈으로 걷죠?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땅에 대해서 세금 걷을 때 벼라든가 포라든가 그런 특산물 이런 걸로 걷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관청, 이 관청 뭐예요? 창고에다가 뭐 했어요 이거? 쌓아뒀어요. 이게 쌓을 적자예요. 쌓을 적자. 땅에 대한 세금 걷어서 쌓아둔다. 그게 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법을 묶어서 이 공시법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헌법이니 민법이니 민사소송법, 형법 그런 법은 있어도 이 공시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이. 그러면 과연 이 두 개의 법을 배우는데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오늘 첫 시간에 한번 이해를 하고 그냥 차분하게 이걸 왜 배우는지는 알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만 한다 이해만. 자 그러면 일단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다를 매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우리끼리 얘기하는 땅 메꿨다 얘기하지만 땅 메꿨다는 건 그냥 일상적인 얘기고 법률적인 용어는 뭐예요?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처음에 벽에 부딪히는 것은 법률 용어죠. 근데 법률 용어를 따로 배우고 그럴 건 없어요. 그거 따로 배우면 시간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영어 팝송 하는데 내용 알고 외웠어요? 그냥 외운 거예요? 그냥 외운 거 따라 부르고 그냥 외우잖아. 자꾸만 듣다 보면 따로 외우고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응? 자, 그러면 이렇게 갑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게 원취득이에요. 여러분 민법 그 11월 때부터 민법 배우신 분 있죠? 그죠? 그럼 11월 때 배웠으면 지금 1월이니까 회수를 2년 배운 거죠? 그렇잖아. 2년. 회수를 민법 2년 배웠는데,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2년씩이나 배웠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민법, 우리하고는 민법 쪽 선생님이 또 키도 훨씬 하시고 잘생기고 그래갖고 아마 성적이 좋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어제 제가 어제 마산에서 수업하고, 마산은 비대면을 해요. 왜냐면, 거기도 지역이 틀려서 그런지 거기는 못하게 해갖고, 동영상만 찍고, 오전에 찍고 여기로 넘어왔는데, 우리하고는 여기 또 누군가 훌륭하신 분이 공무원한테 삿대질 하면서 우리는 10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가 했더니 공무원이 쫄아갖고 그냥 마스크 쓰고 잘하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다고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 많습니다. 여튼 창원은 공무원도 훌륭하고 좀 쉽지 않으시고 지역마다 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원취득이죠? 원취득. 뭔지 알죠? 원취득이. 근데 어느 학원 가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아침에 헐떡을 때 오셔갖고 자기가 자기 땅에다 집 줬대. 신축 건물. 근데 어디에서 구청에서 취득세 내라고 통지서가 날라와갖고 열이 받는다고 저한테 침을 튀겨가면서 왜 내가 흥분해갖고 내가 내 땅에다 내 집 줬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흥분해서 저기 해갖고 제가 침을 좀 피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취득하신 거예요. 뭘 취득한 거라고? 신축 건물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면 세법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니까 민법의 기본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데 우리가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건이라는 게 있다. 이게 만물물자야. 근데 우리는 그 공인중개사는 만물물인데 뭐만 중개하니까 부동산 있죠? 부동산이 대체로 중개하니까 이 부동산을 생각해보자. 부동산을. 그 부동산을 지배하는 권리야. 쉽게 얘기해요. 뭘 지배하는 거라고? 부동산을 지배하는 권리. 그게 물건이에요. 그 대표적인 물건이 뭐가 있는 거야 이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이다. 자, 소유권.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뭐하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 권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용수익 처분하는데 연세가 90이 되셔갖고 힘이 딸려.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못 지니까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겠죠. 다른 사람한테.
그럼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은 내 땅이 아니죠. 남의 땅이죠. 남의 땅 짓자. 남의 땅 위에 뭘 갖는 거예요, 이거? 예,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남의 땅 위에 뭘 갖는다고? 권리 갖는다. 그게 지상권이에요. 어?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항상 뭐라고? 이 눈동자가 이마로 올라가.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어보면 그냥 뭐라고? 물어본 사람 눈 쳐다보고 뭐예요? 남의 땅 위에 권리 갖는다. 왜? 건물을 소유할 것이냐? 공작물이냐? 수목을 소유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가 지역권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지역권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또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의 땅 그 지역에 뭘 갖는 거야, 이거? 권리를 갖는 거야. 왜? 인수냐, 관망이냐, 통행이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냐. 일정한 목적, 인수, 관망, 통행에 의해서 타인 토지를 내 토지에 편익에 이용한다. 그런 식으로 법에 있는 법전을 그대로 외우려고 하니까 그게 늦는 거야. 어?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정확히 외우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객관식은. 이해하셨죠? 그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찍는 게 중요하지 왜 그걸 뭐예요? 그냥 폰 잡으려고 그러고 그걸 왜 외우려고 그래? 그대로 똑같이.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걸 언제 하냐면 엊그제 뭐 이렇게 언제 한번 인터넷 보니까 나이 50대 후반 되시는 분이 공부에 한이 맺혀갖고 사법고시 계속 떨어지다가 붙지 못하고 로스쿨을 그새 그 나이에 가더라고. 경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언제 가냐면 올해 합격하시고 이제 로스쿨 갈 때나 그렇게 공부하시고 올해는 합격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아니고 정확히 암기하라고 정확히 이해만 하라고. 이해만 하는 거 이해만. 그래서 그런 물건을 우리가 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남이 땅을 남이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배를 하잖아. 이것도 물건이니까 그런 물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용자하고 익자를 따서 무슨 물건이라고 이게 용익 물건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물건의 개념이 이해가 됐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횟수로 2년 공부했으니까 도대체 채권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채권이 뭐냐고 물어봤어. 채권이 뭐예요? 여튼 2년은 공부한 거죠, 횟수로. 그러면 이 얘기에 지금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도 있어. 뭐 마산, 창원 여기도 있어. 이런 데가 있어요. 예, 대나무 하나 걸어놓고 흰깃발에다가 이런 게 나부끼고 있어. 이게 뭐 점집이야. 쉽게 얘기하면 점집. 그 의리란 사람이 뭐예요? 자, 올해 공인중개사 합격할 건가? 점쟁이한테 가서 뭐예요? 예, 점 좀 받으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해요.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응? 그러면 이 특정인은 이 특정인한테 이제 뭐예요? 행위를 어떤 행위를 요구하냐면 복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에요. 저는 이런 데를 안 가봐서 그 여러분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가보신 분은 그 점쟁이들은 존댓말을 못 하는 거죠? 걔네들 반말만 하죠? 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아니 영화 같은 데 보면 계속 반말만 하길래 존댓말을 처음부터 안 배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표정을 보니까 안 가보신 것 같으니까 됐어요. 그냥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배경을 한번 바꿔보자. 배경을 한번 바꿔보자. 이제 절이야. 절이자. 절이 이렇게 생겼잖아. 절. 그러면 이 어떤 효자가 스님한테 가서 요청합니다. 뭐라고? 우리 아버님이 극락세상을 가시도록 불공 좀 드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특정인이 스님이라는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해요. 그게 채권이에요. 그럼 이제 이 스님은 불공을 드려주고 이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뭐라고? 공양미상백수 복비 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채권이다. 채권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줬어. 친한 친구한테 중마고우야. 그래서 이제 변제기가 되니까 전화를 겁니다. 야, 사랑하는 친구 가봐.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빌려준 게 변제기가 돌아오고 있다. 나한테 뭘 갚으라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죠. 돈을 갚으러 요구하는 것도 권리겠죠. 요구하니까. 그런 권리를 뭐라고? 이게 채권이다. 내가 3년 만기 적금 통장을 가지고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어디 은행 가죠. 은행은 법인이죠. 사람은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법으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게 법인이에요. 왜 법인이라고? 사람은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법인이야. 그래서 법인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법인 은행에 가서 통장과 도장을 내고 뭐 해달라고? 적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적금을 태워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그게 채권이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횟수로 2년 배웠는데 해주는데 채권하면 돈? 그게 아니라는 게. 어? 그럼 다시 여러분 표정이 너무 무거워지는데. 자, 여러분. 채권을 꼭 알아야 붙어요. 몰라도 붙어요. 몰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확히 이해는 하자 그런 얘기지. 몰라도 붙어요 그냥. 어? 어느 저 구리 쪽에 어느 학원에 어떤 애는 20살이야. 형은 21살짜리 형은 작년에 붙였어. 재작년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동산 학과 다니면서 군대 가기 전에 합격하고 간다고 해서 붙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고3짜리가 와서 이제 첫해 못 붙고 2년 해서 1차 붙고 1년 동안 1차 붙고 그다음에 이제 2차는 작년에 붙었어요. 걔는 공중이 뭔지도 몰라. 시험에 합격하는 공중 몰라요.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걔는 공중하면 딱 외우는 게 하나 있어. 공동이청. 그것뿐이 몰라. 딱 그거 얘기는 그 머리 구조가 20살이라고 하는 머리 구조는 그냥 이 시험에 최적화돼 갖고 필요한 것만 외우려 하지 그 공중이 뭐지 그런 걸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워.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걔가 무슨 알겠어. 20살 먹으면 뭘 알아. 그냥 외우라는 것만 외워서 이제 찍어서 붙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머리를 단순화해 갖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복잡하게 되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50대 초반의 주부님은 소유권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해. 물어보면 저기 똑바로 쳐놓고 내 거다. 끝.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붙은 거야. 복잡하게 생각이 안 되니까. 어? 자, 그래서 일단 물권과 채권을 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갑한테 재산세를 걷기 위해서는 뭐예요? 대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 대장에는 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득 했으니까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어디냐 하게 되면 자, 여기도 경상남도 창원시 하죠? 무슨 구 있죠? 무슨 구. 그러면 진해구죠? 그럼 여기 마산은 마산구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써 있죠? 하여튼 구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다 하게 되면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여기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리에서 한 달 보름인가 한 달 10일인가 분이 안 살았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사범학교 나오셔갖고 선생님 하시니라고 서울 가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남편 따라가겠다는 일념으로 시부모하고 못 살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 태어난 지 한 달 10일도 안 된 애를 그냥 그 피땡이를 그냥 저기에다가 이불에 막 저기 해갖고 올라오시냐고. 제가 그때부터 그래서 이 엄동설 안에 그 어머니의 그 일념 때문에 그래가지고 감기 들고 막 배기려 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기다만 듣지 마시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맨날 본적지가 어디냐 그래서 하도 외워갖고 이거 기억이 해석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행정구역 소재예요. 예컨대 만약에 이렇게 지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지번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그래, 번지예요. 옛날에 그 행정구역 주소지가 땅 지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동 몇 번지 하죠? 그게 바로 땅 번호예요. 그게 지번이다 아니죠. 지금 도로명 주소가 나왔지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계시면 항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뭘 꼭 써야 돼요? 땅 번호, 지번을 꼭 써야 됩니다. 지번은 토지에 대해서 거래하려면 자, 그래서 지번이 100번이다. 그다음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고 벼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토지. 그게 이제 지목이라고 그래서 지목은 토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자 사용하는 거예요.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밭, 논 그런 걸 우리가 뭐예요? 밭은 전이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자, 이 논은 뭐라고? 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토지에 대해서 면적을 측량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가 이만큼 있으면 자, 가로와 세로 있죠? 이 거리를 측량해서 그 거리는 직접 가서 측량을 해요. 다만 면적은 뭐예요? 도면상에서 그 면적을 산출하는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면적을 가로 곱하기 세로해서 면적을 산출합니다. 5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럼 삼각형의 면적은 사각형의 반이니까 가로 세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밑변 곱하기 높이 사각형의 반이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거. 그럼 자, 솔직히 물어보자니. 그러면 그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이 원리를 선생이 가르쳐주면서 이런 원리다. 외우자. 이렇게 배웠어요. 조 맞으니까 외웠어요.
아 그냥 막 때리고 막 자떼기를 때리고 그래갖고 안 해오면 저기 한다니까 저기 하지. 어떤 막 흥분한 사람은 선생은 열받으니까 막 본인이 곁에서 막 뛰쳐내려갖고 청소하면서 막 마대자루를 뿌하고 날라 막 이런 시절을 겪었잖아요 여러분이. 아 그렇잖아. 조선족이에요? 아니 그렇게 배웠잖아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해하고 외운 거 한국어로서 그냥 맞으니까 외웠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 끝나면 저기 서갖고 오늘 저 배운 거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그냥 남으세요 그래갖고 그냥 밤늦게까지 그대로 있으면 합격해요. 근데 여러분을 규제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왕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 할 수 없어. 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이걸 원리를 이해하고 외웠냐고. 그냥 외웠지. 안 해면 저 때리니까 외웠지. 그러니까 우리 머리 구조는 절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머리 구조가 아니야. 뭐 하면 조 맞으면 아니 조 맞으면 공부하던 그런 머리 구조라.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가 아니에요. 상대평가가 아니야. 남 상대를 의식할 거 없어. 절대적으로 나만 60점 맞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그 20살 먹은 아이도 뭐 하니까 모르더라도 그냥 외우니까 붙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원리를 생각하시고 나는 안 외워진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핵심어를 제대로 보고 그것만 반복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게요. 그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1년 그냥 가버려.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뭘 만들었으니까 대장을 만들었으니까 9월달마다 얘한테 뭐예요? 뭐 내라고? 세금 내라고 고지서 보여준다는 게 토지분 세안세. 그럼 이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사망하시고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속이. 그럼 상속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제 그 상속에 관한 민법은 배우지 않겠지만 민법 몇 조에 민법 997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렇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뭐예요? 상속은 개시된다라고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망하시면 을이라고 하는 이 자식은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뭐예요? 신분상의 재산상의 지위를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자,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다른 사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에서 옮겨온 거니까 이걸 승계취득이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매매라고 하는 특정한 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특정승계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맞는 걸 우리가 포괄승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 지금 뭐예요?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 소유권자가 이제 땅을 팔아먹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이제 가끔가다 공부할 때 우리가 뭐예요? 뭐 보험인, 피보험인 막 피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보다 보면 이게 갑자기 피상승이 나왔는데 누가 돌아가신 분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예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살려면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고 막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내가 빨리 생각나야 되니까 자, 이걸 구별합니다. 이 피상속인하고 상속인은 이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왜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 그 이분이 죽으신 분이야. 그때 자기 거로 딱 생각해서 자, 그 시험지에 나오는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딱딱 찍어가야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자, 부동산을 팔아먹는데 우리가 땅 판다. 자, 땅 판다. 이 땅 판다. 이 땅은 당연히 뭐예요? 땅은 당연히 자,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동산을 뭐 한다? 양도한다. 그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법에서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을 뭐 한다고? 이전한다. 이 소유권은 물건이니까 물건에 대한 뭐예요? 변동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자, 이 말은 이 자체 말은 땅 판다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오는 단어고 민법에서는 부동산 양도라고 표현을 하고 매도라고 얘기도 하고 자,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이 물권 변동이에요. 이 물권 변동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등기가. 그러니까 지금 미등기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야? 거의 한 5%에서 7% 정도는 있죠. 아직도 지방 같은 데 보면 등기부가 없어요. 그냥 대장만 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보조할아버지 대장상 이름으로 그냥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관청에서 그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다 자기네가 나눠서 또 뭐야? 그 서울에 사는 사람, 저기 대전가에 사는 사람, 대구에 사는 사람 이렇게 고지서 다 보내줘. 알아서. 다 나눠서 보내줘. 그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못 팔아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그 형제들 간에 합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누군 팔자 그러고, 누군 왜 파냐 그러고, 뭐예요. 그리고, 전화 오면 아이한테 훈련시켜. 훈련시켜.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가 고모한테 전화했는데,
그 조카가 받아서 뭐라 얘기하냐면 엄마는 도장 안 찍는다고 좀 말씀드리래. 절대 도장 안 찍어. 그러니까 그냥 옛날 분 이름으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뭘 팔려면 땅을 팔려면 물건을 변동하려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거는 행정부예요. 이거는 사법부 계통이 사법부야. 사법부. 그래서 국가가 부동산에 몇 개 있는데 한 개 있는데 공적 장부를 몇 개 만든 거예요. 지금 2개를 만든 거예요. 2개. 2개 만들어서 권리 소유권은 그 사법부 법원에서 관리하고 이 부동산 표시는 어디서 관리하고 행정부에서 관리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 이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존등기 신청하는데 자, 보존등기 신청하죠? 자, 항상 뭐예요? 이 민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두계약도 계약이죠. 근데 항상 이 공법계통은 국가기관하고 개인 국민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서류가 있어야 돼요. 서류가.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증 하면 몇 통 뛴다고 그랬죠? 근데 주민등록등본은 옛날에도 신청서 썼어요. 몇 통 뛴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종이가 이면지가 아까운 거야. 그 사람도 많이 뛰러 오는데. 그 생각을 바꿨어. 왜냐면 그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바꾼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바꾸고 지네가 종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바꾼 거예요. 신분증 내라고. 바꾼 거예요. 신분증. 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 형식 서면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소유권 보존등기. 자, 소유권 보존등기를 자, 줄여갖고 소보라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라고 소이라고 쓸 거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말을 너무 줄여갖고 못 알아듣는 게 많죠. 그래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되시면 손님이 꼭 40대 내 또래만 와요. 20대도 와요. 20대도 오니까 그런 거 잘 하시고 옛날에는 그래도 낭만 같은 것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여자에게서 뭘 느꼈으니까.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으니까. 그죠? 여자 입장에서 본 거죠. 이걸 5글자로 줄여라. 그러면 어떤 웃음도 있고 낭만도 있었어요. 이 5글자가 이걸 이 많은 글자를 이 5글자를 어떻게 줬냐면 혹시 인연이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줄이는 것도 이렇게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뭘 줄이는지도 하도 이상하게 줄여놔갖고 뭐 말하기도 좀 하고 뭔지도 모르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보존등기 신청하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등기부라고 하는 건 표제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을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제부는 말 그대로 표시사항이에요. 표시사항. 한마디로 자, 법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장의 충청남도 서천군 장의 옥산리 벽본주 대장의 토지의 표시사항은 등기부 표제부를 기록하는 기준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이 신청서에 신청인이 을이죠. 그 뒤에 뭘 첨부해야 돼요? 대장을 첨부하고 대장에는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신분을 서로 틀리니까 등기관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풀어줄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면 이거를 보고 이 토지대장 등본을 보고 나서 이 표제부 표시사항은 1번 여기다 충청도 100번지 다 면적 얼마라고 500제곱미터다. 그죠? 근데 이건 갑구라고 그래요. 이건 을구라고 그래요. 도대체 왜 갑구고 왜 을구냐? 이게 일본 놈들이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30년대 한일합방 10년 들어와서 20년대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1, 2, 3, 4라는 게 없었어요. 항상 어르신들이 숫자를 쓸 때 뭐라고 가불정정 무기 이렇게 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갑이 1이란 거야. 지금 만약에 바꾸게 되면 1구야. 1구. 이게 2구야.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뭐로 한 거니까 갑구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시대 때 한 거 바꾼 거는 바꾼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옛날에는 우측통에 하다 좌측통에 바꿨죠. 지금도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이 국철 있죠. 그 경부선 이런 열차 있죠. 그 열차들은 다 왼쪽으로 다녀. 아직도. 차는 다 오른쪽으로 다니잖아. 열차는 왼쪽으로 다녀. 서울이나 이런데 전철은 바꿨는데요. 이 국철은 못 바꿨어요. 대형사고 날까 봐 바꾸지를 못해. 근데 왼쪽으로 다녀.
그러니까 이걸 안 바꾸는 거 귀찮으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고 이제는 일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갑구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칠판에 갑 이렇게 을 쓰는 이유가 아직 등기부가 뭐가 있으니까 갑굴구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죠. 응? 그래서 옛날에 한 15년 전인가 어떤 25살 먹은 친구가 학원에 5월 달에 왔는데 갑자기 얘기해 줬어요. 이건 이제 표제부는 표의사항이고 갑구는 소유권이고 소유권 1번 소유권 보존 소유권 소유권 쓴다. 을이라고 살아있는 사람 쓰니까 을구는 얘가 돈이 필요하면 남한테 땅 빌려주고 지상권이나 영행물권 아니면 은행에 담보 제공하면 저당권 있죠? 그런 거 한다 설명해 줬어요. 쉬는 시간에 걔가 와서 저한테 교수님 네 아까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다 됐대. 표제부고 갑굴고.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면 그러면 교수님 그 병구는 언제 나오냐고. 내가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가르치는데 내가 도대체 와서 병구는 언제 나오냐 물어볼까.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걔가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 앞에서 보였습니다. 병구 없다. 근데 병구는 절대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놈이 그래서 11월 달인데 제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그렇지 네가 5월에 와서 병구 언제 나오냐 물어보는데 학교 갈 리가 있겠냐라고 얘기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밑에 있는 1층에 그 직원이 막 뛰쳐 올라왔고 갑자기 막 문을 헐떡 열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흥분돼서요. 너 합격했다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면서 얘가 들어보니까 자기 딴에는 뭐냐면 시험장에서 자기가 답안지를 밀렸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틀렸구나 생각하고 그냥 낼 때 되니까 밀린 걸 알아갖고 다시 못 고치고 그래서 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애가 실력이 없으니까 밀려 쓴 게 답이 됐어. 그래서 붙였어요. 네, 그다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밀려 써갖고 떨어지고 그러는데 얘는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부 말씀은 꼭 시험장은 가야 돼요. 아프더라도 꼭 아프더라도 꼭 가서 또 아프면 더 좋겠다. 밀려 쓰다 보면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소유권자가 을이죠. 부동산은 한 개인데 여기는 을이고 여기는 뭐니까 여기는 갑이니까 서로 틀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등기법에 법에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면 어디로 이 대장소관청으로 세장청으로 뭘 보내주라고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완료 통지를 보내주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사유에서 소유권 보존 사유에서 소유권자가 을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가 왜 보존 등기 하냐면 이제 땅을 팔아먹으려고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2번 무슨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을 했다. 그럼 이전 등기를 병을 했으면 또 뭘 보내줘야 돼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완료 통지를 또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무슨 사유에서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병의 소유권자가 된다죠. 근데 이 통지서가 전산으로든 우편으로든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자 한마디로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 옛날에 한 10년 전에 어떤 우편 배달부가 비도 오고 그러는데 배가 아프셔갖고 급하니까 오토바이를 빨리 몰고 화장실 가니라고 뒤에 그 우편항의 낭을 생각을 못하고 떨어뜨렸어요. 그게 굴르고 해서 하수구로 가져갖고 어떤 사람이 신고해서 내용물을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이거. 통지서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못 왔다는 얘기죠. 여기는 병인데 여기는 여기는 을로 계속 돼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셨는데 손님이 찾아왔어. 이 등본을 띄워갖고 와서 공인중개사 사장님 내가 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어디는 이 등기부는 소유권자가 누구고 병이고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을로 돼 있는데 이게 누가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 여러분 대답해야지. 이 사법부 이 법원은 관리를 뭘 하니까 이 병 소유권을 관리하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지금은 이제 금방 들었으니까 이해하죠. 근데 이게 언제 까먹을 것 같아 또. 이게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공부하다가 이렇게 자기는 고개만 들으면 까먹는데. 그러니까 공부할 때 옆에 있는 남편이 고개 들으려면 못 들게 고개를 누르고 있대. 그거 들으면 까먹는다고. 어떤 분은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집에 갈 때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뒤로 다녀 이렇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니 사람마다. 그러니까 외우자는 게 뭘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국가가 장부를 2개 만들었는데 내용은 뭐 해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뭐가 같으면 소유권이 같으면 소유권이 틀리면 동일하지 못하다면 소유권은 뭐가 등기부가 뭐라는 얘기예요. 등기부가 중심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앞자 한번 따보자는 얘기예요. 뭐라고? 소등심이라고. 기억해보자는 얘기예요. 따라해보세요. 소등심. 다시 소등심. 그래요. 소등심이라고 배웠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이제 물어봐. 왜냐면 그 2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이제 그 음식집 가족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식당에 등심 먹으러 갔는데 그 메뉴판에 갑자기 꽃등심이 눈에 탁 띄는 거야. 그래서 그게 꽃등심이 머릿속에 각인돼 갖고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저분이 저번 주에 배운 그 꽃등심이 뭐라고 하셨죠? 그래갖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먹어본 적도 없는 꽃등심을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 얘기해? 외우긴 외웠는데 이게 뭐에 써먹는지를 몰라.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하는 거야. 일단 외우는 거야. 소등심 외우는 거야. 그러면서 소유권은 서로 다르면 뭐가 맞는 거구나. 등기부가 맞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등본 떼다가 이걸 뭐로 고쳐달라고 병으로 고쳐달라고 뭐예요. 자 요청하라. 이게요. 그래야지 항상 갖다 놓죠.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야. 이 병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답이란 땅을 팔려니까 너무 아쉬워.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건축 자재도 싸게 구입을 하니까 자기가 구입해서 인허가 받아서 어디에다가 이 땅에다 뭘 줬어요? 자, 건물 하나 입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시 중에 뭐예요? 답이라는 지목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이 토지 이동 중에 지목이 변경된 거야. 그럼 이 지목이 변경됐으면 당연히 뭐예요? 답을 신청해서 대로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대인데 여기는 아직도 뭐로 돼 있으니까 답으로 돼 있으니까 서로 불일치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변화가 되면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완료 통지를 보내주듯이 뭐가 바뀌게 되면 이런 토지 표시가 바뀌게 되면 누가 그 해당 해당 관청에서는 우리가 자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이거 뭐예요? 이거 자 대로 고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2번 다른 곳은 같고 답만 대로 고쳐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촉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 촉탁이라고 한다. 촉탁. 이 촉탁은 부탁할 부탁할 탁이야.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하는 거예요. 이게 부탁할 부탁할 탁인데 자, 보통 저도 법대를 나왔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융통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하고 이 국민들이 쓰는 용어가 서로 같다면 그 같은 곳에 용서가 안 돼. 희한한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말을 어렵게 한자 표현을 하는데 그걸 뭐예요? 부탁할 부탁할 탁.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이게 이걸. 부탁이라 촉탁이라 한다. 촉탁은 뭐 하는 거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고 얘기하지만 같은 국가기관끼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탁 촉탁소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자 예컨대 전산화가 잘못됐다든가 우편물이 중간에 빠졌다든가 이유에서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 여기는 대가 됐는데 여기는 아직도 뭐가 됐어요? 이거 아직도 답이라는 얘기죠? 서로 불치하죠? 그거 아까 똑같아요. 공인인사 되셨는데 손님이 찾아와갖고 등본 떼갖고 와서 나 이거 부동산 사고 싶은데 여기는 대다. 여기는 답이다. 서로 틀리다. 뭐가 맞느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 이게.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들으면 이게 저 기억이 북하면 안 돼. 시험장에 가면 생각 안 난다니까. 그래서 무슨 토지 표시는 뭐가 대장이 중심이다. 대장이. 그래서 지자하고 뭐예요? 장자 따서 지장이라고 기억하지 않죠. 자, 따라해보세요. 소등심에 지장 찍자. 다시 소등심에 지장 찍자. 여러분은 공부하는 환경이 쾌적화됐어요. 왜냐면 여기 그 롯데마트도 이마트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마트나 롯데마트 그 음식점 코너 가죠? 거기 가게 되면 그 육류 고기 팔잖아요. 고기 팔면 이렇게 유리로 수연도 돼 있죠? 그러면 등심이 보니까 A 뿔뿔뿔이 100g당 8,800원인가 되게 비싸. 사 먹으라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등심을 보면 지장이라도 한번 찍어 하면서 그쵸 외워라는 게 찍어 이따 저녁 때 그 카트 끌고 가다가 이게 찍고 외우세요.
뭘 하자고? 소등심의 목축자고 지장축자. 소유권은 뭐가? 등기부가 맡고. 자, 토지 표시는 뭐가 맡고? 대장이 맡고. 어떤 경우에?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 등본표다가 등기소에 가서 이거 뭐로 고쳐달라는 얘기니까 대로 고쳐달라고 뭐예요? 신청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타이틀을 갖고 공시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두 가지 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봐주자죠.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책 보겠습니다.